그럼 지금부터 가은 선생님의 할머니 시집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례가 필요하나 오늘 시간 관계상 장소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바쁜 시간의 일정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내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로서 60에 시를 쓰기 시작하셔서 70에 넘으신 나이에 출판 기념회를 하시게 된 가은 선생님을 모시고 출판 기념회를 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는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더유리 아트앤컬처 대표 이유리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은 선생님은 저의 어머니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 MC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의 행사에 MC를 보게 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이렇게 무척 추운 날씨에도 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이 자리에 몇 분만 내빈으로 소개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호명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목례 해주시고 여러분은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소개해드릴 분은 권용태 회장님이십니다. 김태령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뒷자리에 앉으셨는데요. MB저널의 송영용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영수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계희 시인이자 낭송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영희 시인님 화가 어디 계시죠?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김원영 강사님, 시니어 플라자 IT 강사님이시자 전 국토부 기술사십니다. 어디 앉아 계시죠? 네. 시인이자 낭송가이신 김은 시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영상 작가님이시자 시니어 플라자 강사이신 박종필 작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음대 교수이시고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손경숙 교수님 반갑습니다. 주행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동영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인 뉴스 포엠의 대표이신 한명희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이자 화가이신 김영희 시인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판 기념회에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또 한 분의 작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집을 만들고 전시회를 주최하게 도움을 많이 주신 김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이제 멀리에서 오신 가족분들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미국 LA에서 이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오신 가족이십니다. LA 대한항공 지점장 육상훈 지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동생 되십니다. 또한 대전에서 멀리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육혜숙 권영대 이모부님 오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 관계로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리에 참석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교통관계상 아직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권용태 회장님을 모실까 합니다. 권용태 회장님께서는 KBS 방송 해설위원, 서라벌 예대 중앙대, 서울예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주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강남문화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저작관위원, 간행물윤리위원, 방송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며 중앙문학상, 시와 시론 훈상, 노산문학상, 녹조 근조훈장, 홍조 근조훈장, 서울특별시 문화상,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고문이시자 한국문화원 연합회 상임 고문이시며 문화계집 서울이사 김정선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축사해 주실 권용태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문학을 사랑하시고 더욱이나 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맑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은 선생님의 출판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보는 이 따님을 보니까 제 며느리가 지금 방송에서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우리 며느리보다 더 세련되게 더 잘하고 있는 걸 보고 오히려 저분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은 선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인생은 60부터라고 우리 김영석 교수가 며칠 전에 쓴 그 책을 보니까 인생은 60부터다. 그런데 60이 넘어서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도예도 하시고 또 시도 쓰시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조롱스럽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시 중에 청춘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청춘. 이 청춘의 시를 제가 떠올렸어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가은 선생처럼 이 나이에도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어떤 감수성 그리고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분은 지금 나이 드신 것이 아니고 노총기다. 내가 보면 어떻게 문학 소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연세에 시집을 낸다는 것이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 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 연세에 시를 내신다고 시집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는 책을 내보신 분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시집 속에는 이 가은 선생의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은 선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으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시집을 아주 꼼꼼하게 읽었어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책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저한테 시집이 하루에 이제 한 100권은 꼭 옵니다만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은 선생의 시집은 제가 꼭 읽어봐야겠다는 의무감도 있고 또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꼼꼼하게 읽었는데 그 속에는 남편의 이야기도 있고 아들의 이야기도 있고 딸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미꽃 이야기도 있었고 주름 이야기도 있었고 또 바람 이야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랑의 이야기도 있는 것을 내가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시인들은 반드시 사랑에 대한 과제를 이런 아이콘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랑하려면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하고 사랑을 해라. 저는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절대로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가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안에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라. 떠날 준비를 해라. 떠나보낼 준비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가슴 속에 그 사람이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 내 사랑에 대한 하나의 그 반상의 제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연구하시고 또 많이 겪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뭐 그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가은 선생의 제가 시집을 보면서 시뿐만 아니라 이분이 중간중간 페이지에다가 그야말로 쉬어가는 쉼터라고 할까 시집 속에 어떤 갤러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 독자들한테까지 그 휴게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좋은 발상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숲속의 무슨 마을이라든지 윌리엄 모리스의 집이라든지 또 중세시대 어느 남작의 집까지 또 심지어는 한옥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소개한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요즘은 더더나 책이라는 게 너무 긴 책은 읽지 않습니다. 시도 이제는요 장편 서사시를 읽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가 사행시 정도가 돼야 그저 하면 눈길을 주는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은 선생이 이런 좋은 어떤 스테이션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을 했다. 우리가 눈을 쉬게 하고 마음을 쉬게 하고 또 그 쉼터를 한 데서 잠시 머물고 가는 것처럼 저는 시집을 보고 그런 것을 느껴서 참 좋은 생각을 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1958년도에 제가 문단에 나왔어요. 제 자라가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1958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시를 쓴 지가 한 70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누가 주위에서 권 선생 시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리고 시를 왜 쓰십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면요 제가 막막해져요. 이분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정말 그렇게 제가 당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은 시집의 그 책의 서문을 읽고서 제가 그 정답을 내가 봤습니다. 가은 선생의 시집 속에서 가은 선생의 시를 삶과 꿈을 가꾸어가는 언어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참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꿈을 가꾸어가는 언어의 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또 계절이 깊어간다는 것은 아마 연세가 들어갈수록 내가 가진 언어의 빛깔이 궁금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서문을 이렇게까지 아주 기가 막힌 서문을 쓸 수 있나 나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시인은 글만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다운 인격을 갖춰야 한다. 뭐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가은 선생이 정말 시인의 인격을 위해서 많이 연마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돼서 대단히 공감이 갔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시집을 꼼꼼하게 읽고 나서 느낀 것은 가은 선생이 누구한테 배우신지 모르겠으나 시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시적인 기반이 좀 단단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우리가 재치로 써서는 안 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써야 되거든요. 가슴으로. 그래야 영혼의 떨림이 오고
우리가 영혼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강생한테 느낀 것은 정말 영혼의 끌림을 가지고 있는 시를 썼구나. 예,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난 시, 딱 한 페이지 넘기고 나서 만난 시가 한미꽃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이 시를 읽고 이 시집을 내가 끝까지 읽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미꽃은 태어날 때부터 한미꽃이다. 한미꽃은 태어날 때부터 한미꽃이다. 자라나기도 전에 늙어버린 꽃. 오늘부터 아기꽃. 늙지 않는 꽃이네. 자, 이것이 얼마나 절창입니까? 제가 몇십 년 동안 시를 썼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절창의 시를 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시입니까? 여러분 혹시 공감을 하십니까? 다른 시는 몰라도 이 시는 꼭 하던 그 초입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제가 줄을 그었어요. 그 좋은 시구를 갖다 줄을 끄는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편만 소개를 했고요. 다만 내가 이제 오늘 축사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제가 축사를 하는 가운데 아픈 이야기도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칭찬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강 선생한테 내가 한마디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집의 제목을 할머니 시집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붙였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할머니 시집이라는 것을 좀 빼고 차라리 한미꽃 이야기 이런 식으로 좀 그 시집을 제목을 좀 바꿨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고 제가 끝으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끝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남편의 외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 치고 외조나 내조가 없으면요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김태령 의원을 지금 기억하기로 제가 오늘 처음에 만났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김태령 대변인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요즘 젊은 사람은 김태령 선생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민초협이라든지 또 민주당을 통해서 요즘에 내가 정말 어디 대변인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쳐다보면 내가 좀 안 된 말씀으로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그리고 술을 먹지 않으면 그걸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 친구가 제발 좀 안 나왔을 때 하는 것을 내가 요즘에 보는 그 대변인을 바라보는 내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룡 선생을 생각하니까 정말 당대에 대단한 명대변인이었다 하는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제가 놀랐습니다. 이분의 부군이 어떻게 김태룡 선생이었을까? 제가 정말 조금은 놀랐습니다. 이 남편의 이야기가 그 시집 속에서 고향이 너들이라고 하는 걸로 잘 묘사하고 있고 이를 헌정하는 마음으로 아마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두 분 앞으로 이제 이왕 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섰으니까 열심히 좋은 시를 쓰시고 조보문고에서 앞으로 그 시집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시도 좀 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꽃을 왜 받아요? 참 보기 좋은 광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 대장님의 그 축사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떠나보내야만 나에게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 시는 마음으로 써야만 영혼에 뚫림이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 할머니 같지 않은 분들을 할머니라고 시집을 냈을까? 라는 좋은 고견도 내주셨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일을 저지른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할머니 시집은 두 분의 할머니 60이 넘어서 시작한 도예 작가와 시인을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갖고 절대로 우리는 할머니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할머니 시와 집을 합쳐서 할머니 시집이라고 나오게 됐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할머니는 포근한 안식처이자 또 하나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피난처이자 새로 시작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시집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뜻깊게 시니어 플라자에서 할머니 시집을 할미꽃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두 번째 축사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은 시인의 남편이십니다. 김태룡 위원님께서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반독재 민주투쟁을 지도한 정치인이셨으며 특히 60 민주항쟁을 전후해서는 3년 8개월 동안 6.29 민주화 선언을 쟁취하기까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명대변인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신 바 있습니다. 민주국민당 대표 최고위원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시고 지금은 대한민국 헌정의 원로 중진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2022년 제74주년 재원절 행사에서 그간 노력하신 열정과 헌신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김태룡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분명한 봄입니다. 순례 불사춘이라고 하는 선인들의 말씀대로 오늘 날씨는 봄 같지 않습니다. 겨울 날씨같이 아주 매우 차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공사관에 많이 바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사 하시고 오늘 육가은 시인의 시집 출간을 축하해 주시고 이 행사에 아주 기사를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왕림하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영태 시인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육가은 시인은 60이 넘어서 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단한 지는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주위의 친구들 또 시인들로부터 왜 책을 내지 않느냐, 책을 내라 무수하게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딘데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집을 내지 않고 그간에 많은 저명한 시인들을 찾아뵙고 많이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집을 내게 되는데
주위로부터 또 동료 시인으로부터 아주 많은 hon도를 받고서 이제 들어서 그 시집을 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시집을 내고 또 책을 쓴다고 하는 이것은 아까 우리 권영태 선생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와 용단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 내자입니다마는 이 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시집이 저는 시에 대해서는 무례한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 시집이 과연 걸작인지 수작인지 졸작인지 저는 분간을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 책을 내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책을 내기까지에는 여기에 계신 기빈 여러분, 많은 작가분들, 시인분들, 이분들이 뒷받침이 없이는 결코 오늘 시집을 낼 수 없었고 오늘 이 행사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가인 시인이 이제 문학계에서 시인다운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배 시인으로부터 꾸준하게 도움도 받고 가르침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시인, 작가, 시인 여러분, 육가인 시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을 드릴 입장도 아니고 또 계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음력으로 2월 초하루입니다. 아직도 정초입니다. 연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강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취지와 목적 이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늘상 행운과 영광이 가시하기를 간절히 빌면서 제 두서없는 몇 마디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늘 집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은 시간을 더 넉넉히 더 많이 오래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만 오늘은 정말로 시간 관계상 짧게 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가은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할 말을 앞서서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뭐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그
얘기뿐 제가 더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하나 이제 이 자리에 우리 문학계 거장이신 김용태 시인님께서 저희 출간을 축하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려고 바쁘신 일정을 물리치시고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0년 전부터 이제 시를 썼는데 좀 뭐 이번에 이렇게 그 남편분과 뭐 가족 모두가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갑자기 그냥 써놨던 시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그 한 달 안에 막 챙겨가지고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시집에서 어떤 형식과 요즘식으로 그냥 바삐 한 그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그 형식 그런 거를 막 다 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뭐 부족한 저의 그 시를 이렇게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인 동료 선생님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시인으로 됐으니까 더 한층 큰 열정을 가지시고 시인으로 부끄럼 없는 시인다운 시인 거듭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은 꽃길이랍니다. 감사함은 향기고 보석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은 시인님의 짧고 그다음에 좋은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가은 선생님의 그 시집을 축하하는 의미로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순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김 의원님께서 가은 시인에게 장미꽃을 증정하시겠습니다. 처음 받아보신다고. 저 꽃을 처음 받아봐요. 평생을 통해서 이 꽃다발이나 꽃송이를 준 일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꽃다발을 드립니다. 인정을 축하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다음은 대전에서 언니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윤혜수님. 사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멀리서 LA 대한항공 지점장이신 육상훈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오셨습니다. 대전에서 멀리 와주셨는데요. 권미수님. 분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꽃다발 증정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좋고. 자, 오늘 이렇게 축사도 해주시고 꽃다발 증정을 해주신 많은 귀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더 빛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몇 분을 모시고 저희 낭송과 그다음에 축가를 듣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김용호 회장님께서 세월의 씨앗 낭송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호입니다. 저는 신앙송가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수필 작가입니다. 작가 10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뮤지컬도 하고 같이 수필도 쓴 분인데 이분이 시인만은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다양하신 분인데 느닷없이 오늘 제보고 낭송을 하나 해달라고 그랬는데 낭송 아마 주옵니다. 잘 봐주시고 아무튼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 축하드리면서 제가 음악을 깝니다. 제목은 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세월의 씨앗입니다. 작가 가을이죠. 거울 앞에 서서 망설이는 여자, 내리지 못하는 결정을 품에 안고 침묵 안에 갇힌다. 다시 거울 앞에 선 여자, 망설이고 망설이는 여자를 세워둔 채 세월은 지나간다. 소리도 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강계희 시인님의 고향 너덜이 낭독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정이 나고 사람과 음악이 만나면 화음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문학과 예술을 만나면은 소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오늘 옥동자를 나오셔서 육가한 선생님이 좋은 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줘서 더 한층 축하의 말씀을 더 높이 드리고 앞으로 많은 독자들이 이런 말이 있죠. 시는 쓸 때는 시인의 것이지만 쓰고 나면 모든 것이 독자의 시라고 은은한 울림으로 돌아와서 베스트셀러로 2세, 3세, 4세 옥동자 나오시기를 축하드리면서 그 옥동자 속에 시 한 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고향 너덜이 부제 남편의 이야기. 금강줄기 미호천을 품고 있는 조상의 숨결이 숨 쉬는 곳. 햇살이 그려놓은 반짝이는 강물에 발가벗은 몸 담그고 물장구 치던 곳. 안장봉 산등성이 소와 함께 올라 뭉게구름 꿈을 주렁주렁 달던 곳. 청보리싹 푸르름으로
가슴을 채우고 들꽃 향기로 콧속을 채워 노래를 흥얼거리던 곳, 벼 있고 콩 익어가는 소리 들으며 작벌산에 낙엽을 긁어 모으고 나무를 했던 곳, 정월 대보름 친구들과 지불놀이도 하고 사랑방에서 새끼 꼬며 밤새 노래 부르던 곳, 달빛에 고구마 구워 동치미 국물로 목을 죽이며 함께 먹도록 해주시던 어머니가 계시던 곳, 갔다 온 애호박으로 끓여주셨던 된장찌개에 잊을 수 없는 맛은 나에게 남겨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곳, 감나무집 아들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시고 밤늦도록 정미소에서 위를 가려 나에게 비상금으로 마련해 주신 지금은 사라진 어머니의 금반지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 달을 마주할 때마다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과 나의 어린 시절이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뛰어놀고 있는 곳,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셨던 어머니가 계셨기에 고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의 내가 있게 하는 곳 너덜이, 나는 오늘도 잊을 수 없는 고향의 옛 이름 너덜이를 불러본다.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가 공연이 있습니다. 멘델스 존의 노래의 날개를 축가로 해주실 손경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노래의 날개 위에 그대를 보내오리, 행복이 가득 찬 그곳 아름다운 나라로, 향기로운 꽃동산에 달빛도 밝은 때 한 송이 연꽃으로 그대를 반기리, 한 송이 연꽃으로 그대를 반기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은 겨울을 깨고 나오는 여자를 낭송해 주실 김은 씨 모시겠습니다. 항상 단아한 육 선생님의 오늘 시집이 출간돼서 너무 기뻐서 간단하게 제가 낭송가는 아니지만 읽겠습니다. 겨울을 깨고 나오는 여자, 꽃바람 한 두릅 가방에 넣는다. 날 보고 있는 3월의 눈빛과 함께 가방에 넣는다. 어지러운 장염들이 벌떼처럼 붕붕거리며 날아다니는 허공. 나는 가방을 메고 바람위에 오른다. 바람이 가는 시간 저쪽 넘어 우주 먼 거리를 가려고 겨울의 문을 열고 나온다. 김영희 시인의 도자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빅겟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선배님의 시집 출간을 축하드리면서 20페이지에 있는 도자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 시가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자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완 기도처럼 당신을 빚습니다. 땅에서 육신을 캐어내고 하늘에서 청작빛을 받아옵니다. 내 가슴을 열어 영혼을 밀어올리고 설렘도 그림도 넣어 뜨거운 가마에 굽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옷과 장식 모습도 벗어던진 모습.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시는 가은 시인이 쓰셨고 기획은 회사에서 트렁크에서 했지만 이 출간을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해주신 분이 우리 김영희 시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를 쓰셔서 그것을 이제는 다 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시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버려진 시를 저를 가지고 와서 이걸 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실 때 눈물이 주르르 흘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남았습니다. 한 명의 시인의 바람에게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자리에 기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새봄 모든 걸 다 녹이고 새싹이 트는 새봄을 맞이한 같이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에도 새봄이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56쪽 바람에게 바람이여 먼 길 돌고 돌아 무더니도 거리로며 바람이여 지친 당신을 품에 안고 잠들게 하고 싶어요. 바람이여 한 번 준 마음 아쉽다 하지 말고 능소화를 만져주세요. 바람이여 정이 깊어 가슴이 아려도 떨고 있는 저 별들을 당신 집에 머물게 해주세요. 마지막 축가가 있습니다. 멀리서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63호님의 예고도 하지 않은 신청도 하지 않았지만 이분 정말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대한항공에서 7연승을 하셔서 더 이상 이제 출전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때까지 하신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무반주에 아무런 음량 상태도 고르지 못할 이 상태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가은 시인님의 막내 동생 되는 육상입니다. 좀 어제 사실은 어제 도착을 해서 미국에서 35년을 살아서 사실 좀 이런 문화에 좀 낯설기도 한데 사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우리 패밀리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은 저희 큰아버님은 평생 사군장을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저희 아버님 역시 교장 선생으로서 평생 40년 공식을 하셨고 저희 형님 다 보면은 뉴욕에서 사시는데 다 문학 쪽으로 예술 쪽으로 다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출발할 때 출발을 비행기를 타면서 누님께서 시집을 출발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좀 상황이 좋진 않은데 억지로 출발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집은 이렇게 좀 돈이 되는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걸 자꾸 할까? 아, 이게 참 평생을 돈하고는 별로 이렇게 인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해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 시대에 뭐 IT 강국이고 또 이공계가 또 환영을 받는 이런 환경에서 또 어떤 인문학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명맥을 이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게 저 나이에도 또 다른 각도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참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런 연기에 정말 격려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노래는 제가 거의 미국 노래는 그런데 한국에 이명웅 씨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LA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봐가지고 얼마나 기억을 할지는 모르는데 그냥 MR 없이 제가 그냥 음대 교수님 앞에서 갑자기 노래하라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게 다시만 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같이 하시죠.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 사랑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아는 유일한 노래인데 이거를 합성 어울리지 않지만 옛날 노래 그냥 하나 할게요. 우리 아들 미국에서 제가 태어나서 결혼식 할 때 올드 팝송으로 결혼식 노래를 했었는데 다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시안들이 중에서 또 그런 노래를 하니까 그래서 하와이안 웨딩송 한번 하겠습니다. This is the moment I waited here. I can hear my heart singing. Some bells will be ringing. This is the moment of sweet aloha. I will never longer than forever. Promise me that you will leave me never. And now, dear, oh my love, how dear, promise me that you will leave me never. I will live longer than forever. Now that we are one,
Promise me handsome blue sky to the how I smile on this wedding day. wedding day 아닌데. I love you. Oh, my heart.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김용태 회장님의 말씀처럼 사랑과 시와 감사가 가득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가 케이크 커팅하고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쩍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은 시집을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래 한번 하시겠어요? 시간이 5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나 5분 동안 어떠한 것을 하는 것보다 저희 어머니 노래, 가은 시인의 저희 어머니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지만은 그냥 억지로 나왔습니다. 이태리 노래 Caro mio ben 부르겠습니다. Caro mio ben credimi men segna di te languisce Caro mio ben credimi men senza di te languisce il tuo fede sospirano te sacrutanto rigo te sacrude tanto rigo 사랑이란 노래입니다. 안 들었으면 안 될 뻔했죠? 네. 사회자의 특권을 이렇게 한번 누려보면서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김현 작가님 앞에 모셔서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앙크 저희 회사의 소속 은둔 작가시고요. 그리고 시집에 가장 많은 작품들을 소개해 주신 작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한 팀이에요. 우리 서로 상생하고 상도 상생. 예. 네, 너무나 아름다운 그 따님이 저기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제 얘기 하나 있는데요. 어머니의 시와 선생님의 시집을 그렇게 기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시를 제가 읽어본 적은 없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즉석에서 말하고 이렇게 실행이 되리라는 거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이천에서 도자기로 집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치 않은 작업을 하는 관계로 지금은 아주 재미있게 저도 딱 60에 도자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김현 선생님은 정말 뭐 이천 강주요를 하시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 조금 그 세계적인 정말 이 도자기로서 수제로 하는 게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안내 말씀드리고 총알 꺼지기 전에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은 시인과 그 도예가 김현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준비된 그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1일 대전의 복합공감철이라는 복합문화공간에서 전시회 일정이 잡혀 있고요. 컴패션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4월 7일부터는 아산병원에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경희대병원에서 같이 있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해외 작가 초대 작가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를 꺼주시기 위해서 두 분 같이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웨딩송도 불렀고, 그쵸? 같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나오십시오. 예. 그림이 그래, 그렇지. 내가 하면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행사가 5분 오늘 더 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는데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책을 많이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뒤쪽에 여러분이 그 책을 5권, 10권씩 다시 다시 되어 있습니다. 묶음이. 그래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매해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은 시인의 출판 기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